안녕하십니까. 암호화폐 정보를 전달해드리는 닥터 비트맨입니다. 네, 황금 연휴가 벌써 끝이 났습니다. 벌써 수요일에 아침이 시작이 되었는데 어제는 또 어린이날 황금 연휴의 마지막 날이었죠. 어떻게 잘 보내셨나요? 네, 오늘 날씨 또한 너무나 화창한데 네, 오랜만에 출근하시는 분들 정말 힘드실 걸로 예상이 듭니다. 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시길 바라면서 네, 수요일의 아침, 네, 평일에 다시 시작되는 아침은 과연 어떠한 소식들이 반겨주게 될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비트코인 반감기 얘기를 지금 뺄 수가 없습니다. 비트코인 반감기가 6일 남은 가운데 지금 뭐 많은 소식들이 나오고 있죠. 뭐 긍정적인 얘기들이 굉장히 압도적으로 많이 나오고 있는데요. 네, 그와 더불어서 지금 상승 여력 중 하나로 나오고 있는 것이 바로 달러와 패깅된 USDT 테더일 겁니다. 지금 한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는 거래소 보유의 이 테더의 비율이 USDT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이로 인해 비트코인의 상승이 전망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네, 일단 어떤 내용인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최근 암호화폐 데이터 분석 업체 센티멘트가 공식 채널을 통해서 암호화폐 거래소가 보유한 USDT 테더의 비율이 감소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단기 상승 흐름을 보이며 9,000달러를 회복할 것이라고 전망을 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샌디멘트 측 같은 경우는 암호화폐 거래소들의 달러 연동 스테이블코인 USDT 보유 비율과 비트코인 가격 사이에는 음의 상관관계가 존재한다며 즉 거래소 보유 USDT의 비율이 감소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은 오른다 이렇게 얘기가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네, 거래소에서 USDT를 가지고 있다가 이제 비율이 감소하는 경우는 USDT를 비트코인으로 아니면은 다른 코인으로 이렇게 바꾸기 때문에 이러한 얘기가 나오는 거겠죠. 네, 지금 테더의 경우는 일주일간 5억 6천만 달러 상당의 USDT가 추가 발행하면서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고 지금 올해부터는 굉장히 2020년 초부터 정말 말도 안 되는 숫자의 테더가 추가 발행이 되면서 2017년 말 2017년이죠. 네, 2017년 말 그리고 18년 초에 이어졌던 초강세장 때 역시 비슷한 모습을 보였기 때문에 그 정도의 상승 여력이 다시 한번 또 있지 않겠냐. 그리고 비트코인 반감기와 더불어 시너지 효과를 충분히 일으키지 않겠냐 하는 관측 그리고 얘기들이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한 블룸버그 애널리스트 같은 경우도 이제 같은 얘기를 했죠. 5월 BTC 비트코인 강세 전망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블룸버그 소속 애널리스트 이제 마이크 맥글론 같은 경우는 5월 크립토 아웃룩 분석글을 통해서 5월에 비트코인 강세 전망을 유지한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5월 비트코인은 공급 감소 즉 반감기를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수요 증가, 거시 경제적 환경 등의 영향을 받아서 강세 흐름을 보일 것으로 전망된다고 합니다. 네, 5월 비트코인의 일일 생산량은 절반으로 감소할 것이고 금과는 달리 비트코인의 가격이 높아져 이제 공급량이 증가하지는 않을 것이라고 하는데요. 네,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은 위험자산에서 벗어나 금과 같은 가치 저장소로 바뀌고 있다. 그리고 주식시장의 변동성이 확대되는 한편 비트코인의 가격 변동성은 줄어들고 있다. 또 대다수의 국가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추가하고 있는 전례 없는 환경에서 비트코인의 강세가 전망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대다수 국가의 중앙은행이 적극적으로 유동성을 추가하고 있는 전례 없는 환경 즉 자국 화폐를 무제한적으로 찍어내고 있죠. 일단 미국부터 해서 2조 달러 경제부양책 아예 우리는 무제한적 양적 완화를 하겠다. 무제한으로 달러를 찍어내겠다 국제사회에 전파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나라들 같은 경우도 현재 비슷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고 미국은 추가로 또 찍어낼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죠. 그리고 이제 그 가격의 변동성이 줄어들고 있다곤 하지만 아직까지는 변동폭이 이제 큰 폭은 맞습니다. 다른 자산에 비해서 아직까지는 이제 리스크가 큰 것도 뭐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은 예, 맞죠. 하루에 뭐 반토막도 나고 이제 거의 뭐 20%, 뭐 15%, 12%도 상승하고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이제 원유 가격 원유의 이제 가격이 그 선물 시장에서 25%의 이제 상승을 보여줬지만 그렇다고 비트코인 암호화폐 시장의 가격 변동폭은 절대로 작은
네, 이런 모습은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비트코인에 대한 대중들의 인식, 이제 대중들의 인식이라기보다는 이제 투자자들의 인식이 금과 같은 이런 디지털 골드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서의 역할을 하고 있죠. 정말 이제 대중들 암호화폐를 많이 관심 없으시고 투자도 안 하지만은 들어놓은 본 분들에게는 아직까지는 인식의 제고에 대한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이런 소식과 더불어 이제 갤럭시 디지털의 CEO는 비트코인의 랠리를 기대한다. 비트코인은 좋은 해지 수단이 될 것이다. 피난처가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네, 마이크 노보그라츠죠. 갤럭시 디지털의 CEO가 이제 비트코인에 대해 이번 가격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라고 기대한다. 이렇게 낙관적으로 보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는 2020년 비트코인의 해라며 기존의 금융 시스템에 대한 신뢰가 침식되고 그리고 세계 경제가 코로나19 대유행의 결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시기에 대한 언급에 이은 것인데요. 네, 비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항상 강한 신념을 갖고 있던 마이크 노보그라츠였죠. 5월 2일 트위터를 통해서 앞으로 있을 비트코인 반감기를 언급하며 이번 랠리가 지속될 것으로 기대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근데 마이크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5월 2일에 이제 얼마 전에는 트위터에 이렇게 남겼지만 한 4월 달 그리고 3월 말 이 비트코인 반감기가 아니죠. 그 가격 하락폭 50% 넘었던 검은 목요일 때는 약간은 좀 피하는 정말 이번 연도 2만 달러 도달하지 못하면은 나는 비트코인을 포기할 수도 있다. 이렇게 언급까지 했었습니다. 네, 트위터에는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반감기도 분명 중요하지만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은 대부분 새로운 거시적 경제 배경의 결과로 그것을 구매하는 새로운 플레이어들이다. 이제 투자자들이다. 이 랠리는 계속해서 유지가 될 것이다.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노보그라츠의 믿음은 비트코인이 2020년 이제 다시 2만 달러를 보게 될 것이라고 믿는 아서 헤이즈죠. 비트맥스의 CEO를 포함한 다른 사람들과 일치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이런 애널리스트들 또한 아까 언급했던 양적 완화, 즉 2조 달러 경제 부양책, 달러 무제한 이렇게 찍어내는 거 이렇게 이것도 지금 언급을 계속하고 있죠. 분명히 중요한 사실입니다. 그리고 CNBC와의 인터뷰에서 이러한 조치들은 글로벌 돈 찍어내기라고 설명하며 현재 경제 환경은 투자자들에게 비트코인과 금에 대한 투자를 고려할 수 있는 완벽한 시기다. 이렇게 언급을 했는데요. 네, 노보그라츠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이 올해는 비트코인의 해가 될 것이다. 성숙 도약을 겪고 있고 자산 계급으로서도 정당성을 얻고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경제 부양책 그러니까 양적 완화가 되는데 그에 반해서 비트코인의 경우는 반감기를 거치면서 양적 경화죠. 이제 희소성 가치가 훨씬 높아지면서 안전자산 해지 수단으로서의 자리매김을 다시 한번 해 나가는 아주 건강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반감기에 대해서 긍정적인 얘기들을 하는 분들도 있지만 여기 어드밴스드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CEO처럼 비트코인의 반감기 영향 아직 두고 봐야 한다. 이러한 관측도 굉장히 많이 나오고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어드밴스드 파이낸셜 네트워크의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반감기가 비트코인 가격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아직 미지수다. 네, 비트코인이 어떻게 반응할지는 두고 봐야 한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와 관련해 그는 5월 12일로 예정된 비트코인 반감기는 상승 재료일 가능성이 높지만 코로나19 여파는 다른 모든 재료들을 압도하는 악재다. 비트코인은 이처럼 끔찍한 거시 경제 상황에서 반감기를 맞은 적이 없다 설명을 했습니다. 여태까지 역사적으로 있었던 두 번의 반감기와는 조금은 다른 양상을 띌 수도 있다. 뭔가 글로벌적인 상황 자체 그리고 비트코인에 대한 인식도가 전에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이런 모습을 하고 있겠죠. 그러면서도 그는 높은 수준의 세계 금융 유동성과 국제 무역 위축은 비트코인의 가치를 상승시킬 것이다. 이렇게 덧붙였는데요. 네, 지금 금과 그리고 비트코인이 좀 비교가 되는 얘기들도 많습니다. 금의 경우는 좀 물리적으로 존재를 하죠. 만질 수가 있고 비트코인의 경우는 만질 수가 없죠. 데이터로 존재하는 동시에 지금의 비접촉 사회, 지금 현금 없는 사회로 가는 지금에서 사회적 거리두기가 계속해서 확산되는 이런 시기에 비트코인이 훌륭한 재료가 될 것이다 라는 반사이익을 얻을 것이다 라는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 상태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런 소식과 더불어서 또 이런 얘기도 나왔습니다. 네, 비트코인 아직 이제 피난처가 아니다.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다. 마틴 그리스펀이 언급을 했는데, 네, 주식시장이 상승하면서 비트코인도 최근 강세 장세를 보이고 있는 것 또한 사실이죠. 네, 퀀텀 이코노믹스의 창업자 마틴 크리스펀에 따르게 되면 비트코인이 안전한 자산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언론인 레이아 힐퍼는 마틴 크리스펀과 이제 비트코인의 현재 상승세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를 나누며 비트코인이 과연 안전한 피난처 자산임을 증명하는 것인지 물었다고 하는데, 그러나 마틴 그리스퍼는 아니오라고 말했습니다. 네,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비트코인이 투기의 도구로 활용되고 있다, 이렇게 언급을 했다고 하는데요. 네, 마틴 그리스퍼는 트위터를 통해서 공유한 인터뷰에서 안전한 피난처 자산인 가치를 유지하는 반면 다른 모든 시장 자산은 하락한다 언급을 했습니다. 네, 오늘날 증시가 약 3% 상승한 상태에서 비트코인이 13% 펌핑을 하고 있다는 사실은 비트코인과 이들 시장과의 높은 상관관계를 맺으면서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준다 언급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며 비트코인이 상승을 했으니 상관관계에서 조금 높다. 근데 이렇게 하려면은 증시가 상승을 하면 비트코인의 가격이 하락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그래야 안전자산이고, 증시가 내려갈 때 비트코인이 올라가야 안전자산 아니냐, 뭐 이러한 언급을 하고 있겠죠. 그저 지금 비트코인이 투기로 지금은, 네, 마틴 그리스펀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의 비관론자가 아닙니다. 굉장히 비트코인에 대해서 낙관적으로 보고 있는 인물인데, 그래도 이 인물이 지금의 상황을 좀 냉철하게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비트코인에 대한, 그리고 암호화폐 시장에 대한 이제 관심도와 신뢰도가 점점 올라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쉐이프시프트 CEO 같은 경우는 비트코인 달러보다 희소성, 예측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스위스 소재 암호화폐 거래소 쉐이프시프트의 최고 경영자 에릭 부어 히스가 트위터를 통해서 신비롭고 베일에 쌓여있는 미 연준을 생각했을 때 비트코인은 달러보다 희소성이 있고 예측 가능한 자산이다. 달러보다 훨씬 낫다. 단점보단 장점이 훨씬 더 많은 신흥 이제 화폐이다. 암호 화폐이다. 그리고 디지털 골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것이겠죠. 네, 비트코인 이제 반감기가 더불면서 채굴 시장에서도 많은 변화가 있습니다. 지금 전 세계 최대 그 채굴기 업체죠. 그 비트메인이죠. 네, 비트메인에서 최근 그 엔트마이너 S17 플러스라는 신형 채굴 기기를 이렇게 그 선보였는데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S9이 현재 해시레이트의 약 5분의 1 정도를 점유하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 매트릭스 조사에 따르게 되면 엔트마이너 S9이 이제 비트코인 네트워크 전체 해시레이트의 약 23%를 생산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비트코인 역사상 세 번째 반감기를 맞이함에 있어서 마이너들은 이제 마이닝 기기를 최신 모델로 업그레이드를 하고 있죠. 하지만 2017년 판매되어 있는 구형 기기인 S9이 저렴한 전력을 이용할 수 있는 경우 적어도 반감기 전까지는 채산성이 맞는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 검은 목요일 때 이제 뭐 밑에 내용은 뭐 그렇게 중요한 것은 아니라서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검은 목요일 때 이런 그 S17로 이제 엔트마이너 최신 기기로 바꾸지 않았던 이런 사람들, 그 채굴자들 같은 경우는 거의 이제 파산이 거의 확실했죠. 소규모 그 채굴 사업자들은 거의 파산을 했었습니다. 지금 가격이 다시 회복하면서 구형 기기 또한 채산성이 어느 정도 맞아 떨어져 가고 있다, 이런 내용이 나왔었는데 5분의 1이나 이렇게 차지를 하고 있네요. 네, 그러면서 이제 최근에 이제 나왔던 비트메인의 엔트마이너 S17 플러스가 또 불량 제품이 좀 많다고 합니다. 네, 구매한 일본 채굴자들이 이제 항의를 한 것이죠. 비트메인이 최근 고장률이 높은 엔트마이너 제품을 대량 출하했다, 이렇게 지적을 했는데, 네, 이와 관련해 유사한 경험을 한 피해자 그룹이죠. 텔레그램 커뮤니티를 개설한 암호화폐 컨설팅 업체 와텀의 공동 창업자 아르세니 그루샤가 앞서 회사가 구입한 420대의 엔트마이너 S17 플러스 채굴기는 코로나 사태로 인한 유통망 마비로 예정된 시간보다 한 달가량 늦게 전달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이번에 구매한 채굴기는 한 달 만에 약 30%, 좀 높네요. 네, 30%의 고장률을 기록하며 가동을
중단할 수밖에 없었다. 이 같은 현상을 비트메인에 제보한 상태이고 그들은 이틀 안에 공식적인 답변을 내놓겠다 언급을 했습니다. 오늘 굉장히 지금 많은 한 100대 사면 30대가 지금 고장이 났다는 건데 이에 대해서 비트메인 측이 이제 얘기를 충분히 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게 됩니다. 네, 지금 중국의 전 인민은행장이 암호화폐에 대해서 생존하며 발전 지속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했습니다. 네, 현 인민은행장이면 더욱더 이제 높은 영향력을 펼치겠지만 그래도 전 인민은행장이어도 굉장히 주목할 만하겠죠.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리리후이 전 인민은행 총재가 이제 중국 관영 인민망에서 한 강연을 통해서 경제적 측면을 고려할 때 암호화폐는 생존하며 발전을 지속할 것이다. 다만 극소수의 프로젝트만이 영역을 넓혀갈 수 있을 것이며 대다수의 프로젝트는 그렇지 못할 것이다. 네, 이거는 이제 전 중국의 인민은행장 리리후이 총재뿐만 아니고 지금 암호화폐 시장에 있는 모든 투자자들 또한 아마 그렇게 생각을 할 것입니다. 그리고 네, 많은 전문가들, CEO들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특히 이제 지금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 많은 투자를 하신 리블 XRP의 빵형 같은 경우도 만약에 3,000개가 있으면 99%가 망하고 1%만이 이제 살아남을 것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국에서 최근 들어 굉장히 많은 얘기들이 나오고 있죠. DCEP에 이제 정말 상용화를 시킬 것만 같은 모습을 보여주면서 지금 많은 DCEP를 통해서 지금 테스트를 하고 있습니다. 뭐 프랑스 같은 경우도 CBDC 테스트를 하고 있죠. 네, 미국 같은 경우도 지금 디지털 달러 재단이 설립이 됐는데 얘기가 안 나왔을 뿐이지 내부적으로 굉장히 많은 회의와 그리고 테스트를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더 이상 이제 미룰 수 없다 이런 판단이 들었는지 여태까지는 뭐 CBDC 전혀 실용성이 없다. 차라리 카드를 쓰는 것이 낫다. 왜 쓰느냐? 뭐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았다가 이제는 CBDC에 대해서 정확한 커리큘럼을 내놓은 상태죠. 2021년 한 10월이었나요? 7월이었나요?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그쯤에 정확히 상용화를 할 것이다. 큰 그림까지 그려놓은 상태입니다. 네, 과연 어떻게 될지 암호화폐가 점점 이제 음지에서 양지로 올라가고 있는 것은 확실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잠깐 이제 쉬어가는 코너로 한번 가볼까요? 지금 어제 어린이날이었죠. 어린이날 때 이제 코로나 봉쇄를 뚫고 어린이날의 기적이 이제 펼쳐졌다고 합니다. 네, 이런 내용도 한 번쯤은 뭐 읽는 것도 좋지 않을까. 어제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던 것 같은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도에서 이제 급성 백혈병에 걸렸는데 항공편이 없어 귀국하지 못했던 한인 어린이 환자가 정부와 교민사회 도움으로 귀국길에 올랐습니다. 네, 4일 주인도 이제 한국 대사관과 인도 교민사회에 따르게 되면 이 어린이는 현지 시간으로부터 이날 오후 7시 5분 뉴델리 인디라간디 국제공항에서 가족과 함께 일본 항공 특별기 편에 탑승했다고 하는데요. 네, 주인도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이 어린이가 비행기에 탑승할 수 있다는 의사소견서도 받았다며 비자 발급 등 여러 절차를 마치고 이제 어린이 가족 3명이 특별기에 탑승했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가족은 일본 하네다 공항에 도착한 뒤 나리타 공항으로 이동하고 인천행 이제 대한항공편으로 갈아타 귀국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같은 여정을 위해서 이제 주인도 한국 대사관과 이제 일본 대사관 등 현지 외교 당국은 물론 인도 정부와 항공사 등이 모든 기업들이 합심해 이 어린이를 살리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했습니다. 네, 교민들 또한 나섰다고 하는데 한 교민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인도 정부의 봉쇄 조치로 한국으로만 이송만 하면 아무 문제 없이 치료가 가능한 병 때문에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5세 아이가 사경을 헤매고 있다. 우리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국가는 뭔가를 해야 하는 게 아닐까라는 글을 올렸다고 합니다. 네, 어린이 환자는 5살 여자아이라고 이렇게 밝히고 있는데요. 최근 급성 백혈병이 발병해 이제 뉴델리 인근 구루그람의 한 병원에 입원한 지 며칠이 지났지만 상태가 호전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네, 인도의 전반적인 의료 인프라가 이제 대한민국보다는
좀 못하겠죠. 그리고 최근 신종 코로나19 사태로 기존 인력과 시설의 상당 부분이 방역에 투입된 상태였다고 합니다. 네, 이에 한국에서 치료받기를 원했지만 항공편이 없어서 애를 태웠는데 인도에서는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서 지난 3월 25일부터 전국적인 봉쇄 조치가 내려지며 항공 운항이 이제 모두 중단이 되었다고 합니다. 네, 이처럼 안타까운 사연이 이제 알려지자 현지 한인회가 직접 나서서 이달 15일을 목표로 전 세계 운항을 추진하기도 했는데, 네, 교민들도 온라인 단체 대항방 등의 이제 청원 사이트를 공유하며 지원을 호소했다고 하네요. 네, 어제 굉장히 감동적인 일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다시 본론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매일같이 나오는 리플 XRP에 관한 소식인데요. 네, XRP의 소식이 나오게 되면 최근 들어서 이제 뭐 반기는 분들보다는 조금 안 좋게 보는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일단 리플 소식이라고 하니까 보기는 보는데 뭐 호재가 나오면 뭐하냐, 뭐 굳이 뭐 크게 신경은 안 쓴다, 뭐 이런 분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리플사의 사업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확장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네, 멕시코의 최대 거래소죠. 이제 리플의 협력 파트너 비트소가 이제 4월 한 달 XRP를 직접 쓰는 솔루션 ODL 솔루션을 기반으로 약 1억 7,900만 달러를 송금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네, 이는 해당 업체의 목소리가 갈라지네요. 업체 설립 이래 최대 송금액이라고 하는데요. 지금 ODL 솔루션을 한번 맛본 기업들은 끊을 수가 없죠. 네, 정말 가격도 저렴하고 속도도 빠르고 효율성이 굉장히 크게 달하는 솔루션이기 때문입니다. 네, 그러면은 ODL 솔루션을 지금 쓰고 있는 기업들 한번 간단하게 보도록 할까요? 일단 첫 번째로 인터뱅크가 있습니다. 페루의 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죠. 네, 머니그램 뭐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네, 트랜스퍼고 영국 결제 서비스 업체죠. 네, 유로 엑심뱅크 영국 런던 소재 수출입 회사들을 위한 금융 서비스 전문 업체입니다. 네, 플래시 FX의 호주 기반의 글로벌 송금 전문 업체고 거렌스 온라인 구인구직 플랫폼입니다. 네, 우리나라로 치면은 뭐 사람인 뭐 알바 천국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니움 같은 경우는 싱가포르 기반의 국경 간 송금 제공 업체입니다. 네, 비트렉스 미국 시애틀의 암호화폐 거래소죠. 비소 방금 나온 멕시코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네, 코인스PH 필리핀 기반의 모바일 월렛 및 디지털 거래소이죠. 비트스탬프 룩셈부르크 본사를 둔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네, 넥슨 지주 회사가 인수를 했죠. 네, 쿠알릭스 멕시코 금융기업이고 머큐리 FX 예전엔 얘기가 참 많이 나왔었는데요. 네, 영국의 국제 송금 서비스 기업입니다. 네, 머큐리 FX 같은 경우도 굉장히 이제 그 본인들이 트위터를 통해서 리플 짱이다. 그때가 당시에는 엑소래피드였죠. 엑소래피드 써보니까 기가 막힌다. 네, 뭐 이런 얘기를 굉장히 많이 했던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네, 그러면서 카탈리스트죠. 네, 미국의 신용협동조합 전문금융 서비스 제공 업체입니다. SBI, VC 트레이드, 일본 금융기업. 이거는 말 안 해도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네, IDT, 미국 뉴저지 본사를 둔 통신 및 지불 서비스 제공 업체, 그리고 비아메리카스, 미국의 국제 송금 및 지불 결제 등 제공 기업입니다. 네, 샌드프렌드, 네, 미국의 MIT에서 창업한 송금 전문 스타트업이죠. 네, 비트루, 그리고 XRP 기반의 암호화폐 거래소입니다. 현재 이 기업뿐만 아니고 더욱더 많은 기업들이 있을 텐데 지금 리플의 ODL 솔루션, 리플의 그러니까 예전으로 치면은 이제 지금은 엑스커런트가 어떤 뭐 이름으로 지금 명명된지를 모르겠습니다. 아직 나오진 않은 것 같은데 그냥 리플의 솔루션. 네, 예전에 엑스커런트를 썼던 기업들이 지금 모조리 다 엑스래피드로 ODL 솔루션으로 쓰는 것이 아닙니다. 네, 엑스커런트를 썼던 기업들이 지금 각국의 정부 규제만 없다면 충분히 네 쓰겠죠. 왜 안 쓰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XRP의 유동성이 훨씬 더 높아질 텐데. 지금 얼마 전에 이제 XRP의 유동성이 4,850원대보다 현재 훨씬 더 높다라는 이런 말도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랬고요. 그런데 가격이 왜 안 오르냐? 네, 이런 얘기들도 굉장히 많은데 저도 XRP의 투자자 중 한 명으로서 참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하루빨리 XRP의 가격이 높게 올라가서 투자자분들의 애환을 좀 이렇게 녹여주었으면 하는 모습을 보여줬으면 하네요. 네, 코인데스크 코리아에서 이제 바이낸스 KR이 보이스피싱으로 입금 계좌가 정지되었다고 합니다. 네, 암호화폐 거래소 바이낸스 KR의 원화 입금 계좌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됐다고 하는데 사용 정지 상태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네, 이와 관련된 미디어는 금융감독원은
지난 4월 24일 바이낸스 KR이 입금 계좌로 사용하고 있는 BXB 주식회사 소유의 우리은행 계좌를 채권 소멸 절차를 개시 공고했다며 현재 금감원에서 개시 공고한 소멸 대상 채권 금액은 총 2,400만 원이라고 합니다. 네, 바이낸스 KR 입금 계좌를 통해 지금까지 해당 액수만큼의 보이스피싱 피해액이 발생했다 얘기를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네, 또한 바이낸스 KR은 한 바이낸스 KR 회원이 암호화폐 대리구매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자신의 계좌로 보이스피싱의 단체에 이제 범죄 자금을 입금받아 거래소의 원화 입금 계좌에 이체하면서 일이 불거졌다며 해당 회원이 본인의 모든 개인정보와 OTP까지 보이스피싱 업체에 넘긴 상태에서 정상적인 거래를 하다가 발생한 사안이다. 바이낸스 KR은 오히려 피해를 입은 쪽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유명 게임 유튜버죠. 이제 퓨디파이가 딜라이브 블록체인 이런 방송 플랫폼을 떠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1억 명이 넘는 구독자를 보유한 스웨덴 출신의 유명 유튜버 퓨디파이가 블록체인 기반 콘텐츠 공유 플랫폼 라이브 스트리밍 플랫폼인 딜라이브를 떠난다고 합니다. 이 퓨디파이가 이제 딜라이브를 가겠다, 이제 유튜브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딜라이브가 어디야 관심을 많이 끌었었는데 이제 뭐 계약이 끝나서 나온 것 같습니다. 네, 미 증시가 이제 3대 지수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1.05% 상승을 했는데요. 네,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0.56%, 나스닥 종합 지수는 1.13, S&P는 500은 0.90% 상승하며 거래를 마쳤습니다. 블록체인 테마주는 평균 1.05% 상승을 했다 나오고 있네요.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마지막으로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고 한번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인마켓캡에서 가격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메이저 탑10 코인들 전반적으로 살펴봤을 때 빨간 맛이죠. 지금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0.6% 보합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하나로 1,090만원대, 이더리움이 지금 1.2% 하락하며 25만 2천원대, 리플 XRP가 1.58% 하락하며 263원대를 보고 있습니다. 순간적으로 26만 3천원이라고 얘기할 뻔했는데 네, 잘못 얘기한 금액만큼 정말로 올라도 이상하지 않을 코인인 리플 XRP 얼만큼의 상승을 보여주게 될지,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과연 어떠한 암호화폐 시장의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고 역사적으로 봤을 때 1년 반 안에 새로운 신고점을 찍게 되는데 2021년 이제 12월쯤도 2021년 말이죠. 내년 말도 굉장히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광고 한 편만 처음부터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채널은 오직 광고 수익으로 운영이 되게 됩니다. 항상 영상 시청해 주시는 시청자분들, 구독자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닥터 비트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